내가 취득가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고요. 4대 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저율과세로. 그래서 돈이 없어서 차입해서 준 거에 대해서 고로 무수익 자산이므로 가지급금이다. 공무원분들이 이 일을 겪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보유 목적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재민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이익금 환원하는 전략 중에서 좀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한동안 또 자사주를 활용한 이익 소각이 이슈가 돼서 작년, 재작년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네. 그래서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각이 아닌 보유 목적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거 역시도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자사주 활용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절세 아니겠습니까? 절세입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그런 활용도가 좋으니까 네. 세법상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법상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유할 것인가, 소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그걸 가지고 있을 거냐, 불태워 없앨 거냐, 그렇죠. 아예 없애버릴 거냐. 그래서 법인이 취득해서 보유한 다음에 처분하는 경우 세금은 네. 이제 분류과세입니다. 양도니까? 네, 양도니까. 세금은 우리나라 총 세 가지죠.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그렇죠. 그 분류과세 중에는 퇴직금, 양도소득세, 살림소득세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양도소득세에 속해서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는 3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네. 그리고 단일과세고요. 맞아요. 3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 벌어진다. 그거에 대해서는 25%.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네. 이쪽 아예 없애버리겠다. 네, 소각해서 주식수를 아예 줄이겠다. 네. 이러면 이건 소각할 때는 배당소득세, 배당. 네,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보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이 보유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자기 주식 매매 대금 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출장 금액이 뭐 1억이고 자기 주식으로 요번에 내가 파는 금액이 그 1억짜리가 2억이다. 전체 주식이. 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20%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2억에서 내가 취득한 요 가액만큼을 빼줍니다. 초반에 취득한. 네. 그러면 결국은 1억에 대해서 20%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취득가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양도소득 그 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그렇죠. 요게 좀 셉니다. 이게 좀 요게 좋습니다. 요게. 맞아요. 분류과세 하면 일단 건강보험료 맞아요. 안 올라가고. 네, 일단 그거에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고요. 고소득자. 제가 관리한 대표님 중에 연봉이 뭐 15억, 20억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세금이 절반입니다. 맞아요. 네, 뭐 말이 10억이지 실제로 통장에 꽂히시는 건 절반이기 때문에 맞아요. 불만이신데 예를 들어서 이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으로 10억을 한다면 최대 27.5%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50% 맞을 일은 없죠. 자사주 매입. 네, 자사주 매입. 이걸 보니까 소각으로 했을 때 좀 문제가 돼서 이게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네.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네. 이 자사주를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적습니다. 그냥 상여나 네. 종소세 맞는 걸로 가져간다면 세금을 50% 맞아요. 막 건보료 포함시켜서 50% 넘겨서 때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양도소득세만 내고 가져간다고 하면 일단 밉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 드리는 대법원 판례는 네.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네. 지배 주주인 CEO 대표님만 자기 주식을 매각하고요. 네. 본인 주식을 그 매입 대감을 회사는 당장은 돈이 없어서 오. 네, 대출 차입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했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결의사항을 누락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것은 가지급이다. 아. 그러니
상여를 때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걸려서 쭉 진행이 됐고요. 쟁점은 뭐였냐면 네. CEO 한 분만, 주주가 뭐 3분, 4분 있는데 한 분만 파는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불균등하게 매각이 되고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불균등하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주주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국세청에 주장을 했고요. 네. 또 회사가 보유한 배당 가능 이익, 음.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쵸. 배당 가능 이익이 그 돈이 사실상 없었나 봐요.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있지만 현금은 없는 상태여서 네.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거죠. 오. 이 차입을 해서 지급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차상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집 통지도 해야 되고 뭐 파실 거냐 말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도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할 때 여기가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 결의사항에 있는 내용을 1번부터 10호까지를 전부 다 주주들한테 똑같이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요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1호에서 10호까지를 다 통지를 해줄 때 네. 하나를 빼먹고 한 겁니다. 아. 그래서 호수 하나가 빠졌으니 절차상 하자다. 이거 문제다. 네, 이건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갔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난 거는 네. 대법원에서는 네.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면 네. 요거는 4명이 전부 팔아야 된다. 음. 이런 강제로 평등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너 팔래 말래를 의견을 구하면 그 개인 자유 의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난 팔게. 음. 사모님께서는 싫어, 난 안 팔래. 그냥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맞아요. 기회의 균등을 줬으면 되는 거고 결과의 균등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평등의 원칙은 기회의 균등이다. 그렇죠. 기회의 균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의 주장이 잘못됐다. 또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그 한도 내에서 했어야 된다. 배당 가능 이익을 그 국세청에서는 현금이라고 판단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배당 가능 이익은 대표님들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우리가 각종 법정 준비금을 빼야 됩니다. 맞아요. 그 빼고 나면 그걸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꼭 현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숫자상 노름이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이걸 재고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회사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회사 부유 현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차입해서 준 거에 대해서 태클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거는 한도를 정하는 거지. 이거 네. 현금을 얘기하는 건 현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그 호수를 다 적지 않고 네네.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소집 절차나 뭐 이런 거기에 적지 않았는데 이런 사소한 절차가 뭐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공평한 기회를 침해한 걸로 보기는 힘들다. 어렵다. 사소하게 좀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건 큰 네. 문제로 볼 수 없다. 네. 그런데 요거 3번은 지금 세 번째 말한 거는 말씀드린 거는 대표님들께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굳이 사소한 절차를 어겨서 타겟이 될 필요는 없네요. 쳐다보게 할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죠. 네, 확실하게 없습니다. 해야겠네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경험 많으신 분들하고 해서 확실하게 지나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대표님께서 뭐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회사가 보유하게 됐는데 네. 주식을 근데 요거를 처분하지 않고 또는 소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뭐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요거죠. 이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가만히 갖고만 있으니까 이거는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수익 자산이다. 무수익 자산. 네. 세법상 무수익 자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로 무수익 자산이므로 가지급금이다. 라고 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겠다. 라고 과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소송이 또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조금 법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법이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전에 자기 주식 보유 목적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유 목적 자기 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말 이상하죠? 상당한 기간. 네,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해야 된다. 네. 이게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항이 빠졌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처분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또 없어졌거든요. 요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네.
자기 주식 취득으로 해서 보통 삼성전자나 우리 대기업들 보시면 네네.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분들이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100만 주 주식 중에 90만 주를 예를 들어 자사주를 했습니다. 10만 주밖에 없습니다. 저 회사 주식 사고 싶은데 그렇죠. 10만 주밖에 없네.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올라가죠. 그래서 맞아요. 주식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판단을 해줬고요. 네. 또 하나 이 회사의 경우는 안정적인 영업 활동으로 네. 순자산을 증가를 시키면 그러면 그 주식 가치가 상승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이 상승을 하면 자기 주식 갖고 있던 것도 당연히 상승하니까 그렇죠. 요거를 다시 팔면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맞아요. 없다고 볼 수 네, 없네요. 이걸 굳이 없다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아. 라는 얘기가 있었죠. 오. 그리고 제3자에 네. 대한 매각 가능성이 낮아서 이거는 팔 수 없는 거다. 무수익 자산이라고 봤지만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거는 사실 회사나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요거를 내가 1년 보유하고 있다, 2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요거를 안 팔고 있으니 요거는 무수익 자산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건 경영상 판단은 네. 회사 임원들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팔 수 있으니 요것도 그러니 가지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법에서 자기 주식 처분 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네, 없습니다. 이걸 뭐 팔지 말지를 경영상 판단으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가지급이 아니다. 가지급이 아니다. 그렇게. 안전해졌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사주 매입은 활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판례에서 나왔듯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요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활용 방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이제 큰 거는요. 상여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가고 계시고 더 내가 뭔가를 요번에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 요 이 자기 주식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이니까요. 네, 최대 27.5% 세금은 부담은 하시고 네. 요걸로 가져가시는 게 해서 일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법인 이익 금환원 할 때 쓰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뭐 이 비슷한 자금을 근로소득이나 또는 배당소득으로 가져가시면 세금이 적게는 40%, 50%만 넘어갈 텐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율과세가 되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들이 이제 가지급금이 좀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라도 매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내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뭐 정당한 방법으로 네, 본인의 회사 주식을 팔아서 입금을 받으신 다음에 네. 이걸 가지급을 다시 끄시면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영권 방어. 제가 이걸 실제로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자기 본인 주식 말고요. 나머지 주주분들 중에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이분들 주식을 사주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도 있죠. 네. 이분들이 나갈 때 내가 돈은 없지만 회사는 돈이 있을 수 있으니 맞아요. 회사에서 그분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똘똘한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이분을 우리가 묶어두기 위해서 주식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뭐 스톡 옵션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스탁 그랜트를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당장은 급여를 내가 많이 올려줄 수는 없지만 네. 회사를 주식을 일부 줌으로써 엑시트할 때 그 주식을 다시 사줄 수 있는 조건을 서로 걸고 맞아요. 해서 그런 보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뭐 제일 또 하나 많이 하시는 건 이제 뭐 차명 주식이 있다면 네,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건 네.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보고 활용 방안도 봤는데 그래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선 주의사항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사항이 있죠. 네, 자사주를 할 때는 시가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가평가. 네, 시가평가. 네, 보충적 시가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는 각 세무사나 뭐 조금씩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는 꼭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법상 절차의 하자를 갖고 소송을 걸었듯이 그런 맞아요. 요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맞습니다. 해야 되고요. 실행이 다 끝나면 당연히 정확한 세무신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에도 반영을 잘 해야 되고요. 회계 처리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나는 담당 공무원께서 가끔 전화가 오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랬을 때 그분에게 적극적인 설명과 소명 자료를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다면 이런 효율적인 대응이죠. 네. 효율적인 대응을 하면 굳이 네. 이게 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 부분이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큰다고 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관청인분들께 근거 자료와 음. 네,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절차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즉시 대응을 해드리면 네. 아, 네, 맞네요라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 이 공무원분들이 이 일을 겪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세무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조그만 거 하다가 갑자기 막 10억짜리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네, 이럴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주주분들 중에 뭐 물론 가족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직원분들이 투자 뭐 스탁그랜트든 옵션이든 해서 외부 투자자가 있거나 또 네. 직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에 대한 그 엑시트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한 사후 관리,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사후 관리도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결국은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경험이 많은 전문가하고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목적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활용 사례가 있으신가요? 제일 큰 건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한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시가가 한 15억 정도 됐었습니다. 15억. 네, 네. 총 시가 총액은 대표님께서 70%, 동업자분이 30%. 그래서 70%, 30%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30%인 분의 시가는 4억 5천. 그런데 이제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셨고 일이 어느 정도 회사가 컸으니 이제부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가자.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분할을 해드리거나 네. 뭐 인적 분할이든 뭐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긴 또 분할 요건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적격 분할이 안 되고 서로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도 약간씩 틀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작은 대표님께서 형님 그럼 제 주식을 사주세요. 저는 이 돈 갖고 제가 다시 가서 창업을 하겠습니다. 네. 하셨는데 개인이 4억 5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뭐 물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고 회사가 현금이 좀 있었습니다. 네, 현금이 한 6억 정도 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대표님께 제안을 드렸죠. 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분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도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분도 물론 지금 뭐 4억 5천 받으시면서 상여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양도소득세 좀 내시면 되는 거고 회사도 보유하고 있다가 대표님 경영권도 다 방어가 되죠. 대표님 70%, 자사주 30%. 그렇죠. 자사주 30%는 의결권이 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 혼자 100% 회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좋고 요 30%는 차차 스타크렌트로 우리 똘똘한 직원들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두 분 다 굉장히 만족하셨고 작은 대표님도 회사 창업 그 돈으로 창업자금이 되네요. 창업자금 되셔가지고 하시고 뭐 매출 저도 적당히 나누시고 그래서 좋게 좋게 잘 진행이 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잘. 네,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네. 네. 이 결국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대비만 잘 한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건 좋은 절세 방안이고 이익금 환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혹시 모를 그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대비해서 정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이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대표님들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무형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물건이나 이런 볼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무형적인 전혀 형체가 없는 세금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